원장님, 제가 한 6개월 전에 원장님한테 보톡스 맞았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좀 딱딱한 걸 씹으니까 아파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다녀왔습니다. 다시 맞으려고. 잘했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6개월 정도 되면 전에 만졌던 보톡스 효과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근육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아래턱부터 광대까지 씹는 근육이 있는데 턱 조금 내리고 요런데 아프죠? 네. 이제 부르지 말고 여기 오른쪽도 이런 아파요. 부분들 여기 네. 근육 뭉친 거예요. 요런 거 옆머리 근육도 오른쪽 요런 거 좀 막 느껴지죠? 네. 지금 내가 뭐 만지는지 그런 것들 많아지면 이제 두통처럼 오는 거예요. 막 물어보시고 힘 빼고 좀 두통이랑 좀 뻐근하고 좀 고생 좀 했겠는데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넘었는데 아하. 두통도 있을 수 있구나. 그죠, 맞습니다. 이게 뭐 두통도 그렇지만 이제 근육들이 뭉쳐지거나 아프면 두통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요. 진짜 뇌가 아파서 네. 두통으로 느끼는 거. 또 하나는 신경통 같은 건데 편두통. 그다음에 하나는 근육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두통의 한 70% 이상이 다 근육 긴장성 두통이에요. 그래서 꽉 물 때 작용하는 근육들, 뭐 앞머리 근육, 뒷머리 근육이 아플 때 나는 두통으로 느끼는 경우들도 많죠. 보톡스는 좀 필요하니까 준비하면서 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도록 하여요. 네. 기다리는 동안 여기 아래턱에서부터 광대까지 양쪽으로 얼음 좀 대고 있을게요. 네. 많이 대고 있을수록 안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톡스 준비를 할 건데요. 저는 일단 이제 국산 메디톡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뉴럭스라는 제품을 오늘 쓸 겁니다. 옛날에 보톡스 강의하고 막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막 100유닛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1mm 막 계산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한 환자한테 이 한 병을 다 쓰면 네. 그런 계산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새 거를 환자한테 다 쓴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걸 계산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이제 교근, 그다음에 측두근이라고 하는 곳에 다 주사를 놔서 네. 25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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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유닛 합치면 100유닛. 그래서 이 한 병을 그냥 다 한 환자한테 쓰면 뭐 그냥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잘못해서 저희는 지금 한 10년 전부터 저는 이거 따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언니 근데 네. 왜 성형외과나 이런 데 보면 네. 보톡스를 놓으면 뭐 턱 따로, 측두근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씹어서 아픈 게 있을 경우에는 두 군데 다 맞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럼요. 이 다무는 데 작용하는 가장 큰 2개의 근육이 턱에 있는 교근이라는 곳과 옆머리에 있는 측두근이라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한쪽만 쉬게 하면 다른 한쪽이 오히려 더 힘들겠죠. 실질적으로 턱만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를 맞지 않으면 내가 씹으려는 힘은 똑같아서 두통이 더 생기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턱과 이 측두근을 같이 쉬게 해줘야 효과도 극대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가름해진 얼굴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턱이 아프고 씹을 때 턱이 뻐근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육통이 생겨 있는 두 군데에 다 치료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필요합니다. 네,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저는 4개를 준비를 해요. 4개를 준비해서 한 주사기를 한 곳에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한두 개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바늘 끝이 꺾여서 아파요. 조금씩. 꺾여요? 조금씩 꺾이죠. 이렇게 바늘이 탁 들어가면. 너무 얇은 바늘이라서 그런가요? 어디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탁 들어가게 되면 네. 조금씩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쓰면 바늘이 꺾이고 멍들고 아플 수 있어서 바늘을 4개를 해서 한 개씩 주사를 넣는 게 비용은 나와도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 다 썼죠. 그러면 이제 주사를 덜덜 맞는 먼저 걸로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뒤로 기대 볼게요.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이제 감각이 무뎌지고. 자, 조금만 왼쪽으로 하고요. 여기만 좀 내려주시고 화장 좀 지우겠습니다. 원장님 분장이라뇨. 미안해요.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어요. 분장이라뇨. 뻐근할 수 있어요. 자,
아래턱에서부터 강대까지 쫙 물어보시고 네, 힘 빼시고 뻐근합니다. 뻐근해요. 선생님 마취주사 잘 놓으시잖아요. 여기 살짝만 눌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파요. 마음 착한 사람은 안 아파요. 자, 아이고. 근데 여기는 조금 뻐근합니다. 여기는 나는 내가 나한테 놓는데 여기는 나도 눈물 한 방울씩 좀 나요. 미안해요. 뻐근. 여기가 근육이 더 두껍거든요. 확실히 마지막 거는 조금 찢기는 느낌이 좀 느껴지나요? 네. 그거 신기해요. 그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맞으니까 그래도 약간 뻐근하긴 했는데 턱은 진짜 안 아팠고 측두근은 마지막에 놓았던 부분만 조금 맞아요. 약간 진짜 찢기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놓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나요? 일단은 교근 쪽보다 측두근이 좀 더 아파요. 환자분들이 여기는 열심히 되는데 여기는 잘 열심히 안 되기도 해요. 얼음을. 근데 범위가 또 넓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나 이런 그 살 같은 것들도 두피가 조금 더 질겨서 바늘이 들어갈 때 두피가 조금 더 저항감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찌르면서 조금씩 찢기는 느낌. 처음에는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다음에는 탁 하는 느낌, 그다음에 타타탁 하는 느낌. 정확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쓰면 막 점점점 피나고 멍들어서 그래서 주사는 항상 4개를 쓰죠. 그럼 이 효과는 언제부터 제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얼굴 쪽에다가 놓는 보톡스는 한 2주, 3주면 효과가 시작된다고 봐요. 근데 교근과 측두근은 근육이 두꺼워서 효과가 시작되려면 한두 달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동해안에 살다 보니 근데 6개월에 한 번 오는 거는 사실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보톡스의 효과 자체가 한 달, 2달 되면서 증가해서 3달 될 때 효과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6개월 될 때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3달 또 올라가려면 효과가 없는 기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떨어질 때 또 맞으면 한 달, 2달 뒤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보톡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주는 게 치료적으로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보톡스 내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성에 대한 얘기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약제의 문제인가요? 보톡스 내성은 사실 이제 보톡스라는 게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보톨리늄 톡신 타입 A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처음 만든 회사가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로 만든 상품명이 보톡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만드냐면 옛날에 막 상한 통조림 아니면 보거 알죠? 네. 보거독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분을 이제 공장에서 잘 정제해서 공장에서 만드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 톡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 이 톡신에 단백질을 하나 갖다 붙여요. 네. 그래서 얘를 결합했죠. 그 다음에 이 단백질 결합한 톡신을 PCR이라는 방식으로 뻥튀기 시켜요. 그래서 이 보톨리늄 톡신에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이 단백질 때문에 내성이 생겨요. 톡신 때문이 아니라. 네.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단백질들을 사용하고 소위 내성이 제일 없는 톡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오민이라는 제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오민이 이 단백질이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길 확률이 제일 적다인 거죠. 다른 데가 단백질이 10개고 여기 1개면 10배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1개면 1개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내성이 항상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 5번, 6번 맞았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내성이 생기는 것까지 걱정하고 막 내성이 적은 것만 찾아다니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성이 생긴다면 또 회사를 바꿔서 맞으면 또 그 내성이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에 대한 걱정을 해서 지레 겁먹고 안 맞는 것보다 보톡스를 맞으면서 턱도 갸름해지고 씻는 힘들도 줄어들고 근육통도 해방되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옛날보다 적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인 것 같아요. 전혀 내성에 대한 생각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턱이 다시 아파져서 왔는데 그럼 이렇게 턱이 아파서 말고
다른 증상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 보톡스 맞으면 좋을까요? 치과 쪽에서는 사실 이제 보통 턱관절과 근육 관련된 통증에서 근육통이 있거나 가끔은 이제 근육이 이게 다리에 쥐나듯이 이 근육에도 쥐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벌어져요. 여기까지 이렇게 손가락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어머. 숟가락으로 막 그렇게 하고 그런 환자들 근육에 이제 근경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환자들의 이제 근육들을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근데 또 어금니들이 자꾸 없어지면 또 심리님들이 이제 앞으로 몰리면 어금니가 없으니까 앞으로 쓰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끔 치아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심느님이 강하고 딱딱한 거 좋아하면 치아가 깨지기도 하고 치아가 뿌리 쪽에서 쪼개져서 이빨을 빼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렇게 한 개, 두 개의 자기 치아가 파절이 돼서 빠지시는 분들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보톡스를 권유드려요. 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임플란트들을 통해서 치아를 전체를 재건하는 걸 전구강 재건이라고 하는데 전구강 재건이 되신 분들은 이 근육들이 너무 오랫동안 치아 없는 상태에 적응돼 있다 보니 어금니가 위턱과 아래턱의 높이를 받쳐주지 않아서 훨씬 더 수축된 상태로 있거든요. 아래턱이 더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잡아주지 못해서 근육이 훨씬 수축된 상태로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높이가 높아졌다. 그러면 수축돼서 두꺼운 애를 일부러 벌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져요. 그래서 임플란트들을 5개 이상, 6개 이상, 10개 이상 심는 분들은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들의 힘을 풀어주는 게 사실 보철물들도 오래 쓰고 턱관절 근육도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톡스를 맞고 나서 주의사항 이건 저도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감기 백신이나 주사 맞을 때 하는 주의사항들 하루 이틀은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지 마세요. 뭐 땀나는 운동 피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술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런 것들이 얼추 다 적응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것도 주사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혈관이 작은 혈관들이 많아서 피들이 나거든요. 멍도 들 수 있고 뭐 피도 나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사우나 같은 데를 갔다. 근데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 사우나 물이 조금 오염이 돼 있었다 라고 하면 슬프겠죠. 상처가 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나 같은 거 가거나 너무 땀나는 운동을 하면 우리가 뭐 깨끗하게 샤워한 상태에서 깨끗한 땀을 흘리고 다시 깨끗하게 샤워하면 좋은데 보통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흙먼지들 사이에서 막 땀먼지 하고 막 이러면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 주면 되는데요. 다만 멍이 들 수는 있다. 멍이 드는 거는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혈관들이 신경과 혈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만 그쪽을 너무 과한 화장만 좀 주의해 주면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보톡스라고 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치과에서도 원장님들이 다 이제 충분히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학과 생각은 있기는 한데 보톡스가 어디서 하는 진료냐는 사실 안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 이제 가끔 오셔서 보톡스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뭐 근육이 이제 뭉쳐 있고 안 벌어지고 뭐 이제 꽉 씹고 이래서 치아도 깨지고 막 이래서 그러면 이제 뭐 피부과에서 맞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옛날에 약간 뭔가 이렇게 호승심이 있을 때는 피부과는 피부만 보고 그냥 이뻐지게만 하는 거지 근육에 대한 건 모릅니다. 근육을 치료하는 건 치과입니다. 이랬는데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지금은 환자들한테 피부과에서 맞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서 쓰는 약이나 저희가 쓰는 약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옆머리도 놔달라고 해주세요. 환자분은 단순히 턱이 가름해져서 필요한 게 아니라 씹는 힘이 강하고 씹는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거니까 턱 근육과 옆머리 근육을 같이 쉬게 해주어야 됩니다. 한쪽만 하면 오히려 두통이 생기거나 여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시는 피부과 있으면 가셔서 옆머리까지 놔달라고 해서 옆머리까지 맞으시면 됩니다 라고 보통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환자가 안 불편하고 그걸 통해서 치아가 안 깨지고 턱이 근육이 편안하고 환자가 통증이 적은 상태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저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왜 하니 그건 굳이 저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성형외과에서, 클리닉에서 보톡스를 맞는 것도 좋다. 똑같은 약이다. 다만 치과 쪽에서 바라봤을 때 적어도 근육에 대한 거를 본다면 턱과 옆머리를 같이 맞아야 한다. 그것만 생각하고 피부과든 치과든 환자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그럼 3개월 뒤에 맞아볼게요.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피부과 갈 거면 문자라도 줘요. 피부과 안 갈게요. 전 안 갈게요. 울고 전 여기 있을지도 와서 모르니까. 맞을게요. 그래요. 그럼 3개월 뒤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스마트하고 가세요. 네.